시빅 팟캐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시빅 팟캐스트입니다. 얼마 전까지 사랑의 계절 봄이 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연애는 잘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학업에 열중을 한다고 연애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연애를 하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벌써 여자친구랑 여름 방학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방학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 방학 계획 세우셨어요? 네, 저도 여행을 할 생각인데 그 전에 꼭 남자친구가 생겨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네, 영훈 씨 빼고는 다들 연애 빨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요즘 이 TV나 SNS, 책이나 또 음악을 보면은 연애를 콘텐츠로 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애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애라는 콘텐츠에 열광을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은 연애 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은 연애 중을 함께 이야기해볼 아나운서 문병훈, 아나운서 김영훈, 송선영, 안수연입니다. 네, 아까 여름방학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들 방학 때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자기 관리에 열중할 생각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자친구랑 워터파크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 그래서 몸 만들기에 요즘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행을 갈 생각인데 아무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이제 집에서 있을 것 같은데 아마 TV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다들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TV 보는 시간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TV 보시면 흔히 어떤 것들 보세요? 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연애하는 이야기만 봐도 아주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는 마녀사냥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사연들을 듣고 코치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공감이 가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을 의외로 남자들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라이트란 단어를 보고 술자리에서도 게임에 사용되곤 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들이 거의 연애가 많아요. 대부분인데 이 TV 어느 곳을 틀어도 예능 프로그램,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TV를 보면 꼭 한 번씩은 본 것 같은데요. 제가 SNS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짧은 연애 동영상이나 사랑에 관한 글귀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페이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좋아요가 71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페이지들을 좋아한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책이나 음악에도 연애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기고와 소유가 부른 썸이라는 노래는 연애 노래로 아주 달달한 가사들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소녀시대의 컴백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네, 영훈 씨가 방금 이 썸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썸은 남녀 사이가 사귀기 전에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래 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상대에게 기대를 거는 밀당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코미디 빅리그의 썸앤쌈이라던가 이제 남녀의 썸 단계인지 아닌지를 상담해주는 로맨스가 더 필요해. 그리고 개그 콘서트의 두근두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친구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연애공화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애공화국에 대해서 심리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은 연애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가상 연애 프로그램 또는 연애 고민 상담, 연애 관련 노래, 연애 주제 드라마 등 이게 어딜 가든 연애 얘기가 거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모성 사랑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연애 공화국이라는 말을 저는 사랑의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이지요. 그래서 연애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사랑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나 관심거리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이 연애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영훈 씨? 네, 연애 프로그램은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경에 강호동의 천생연분, 그리고 연애편지, 장미의 전쟁 등 스타들의 연애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보장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연예인들이 아직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 보면 당시의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스타들끼리 하는 연애가 유행이었는데 지금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마녀사냥, 그리고 로맨스가 더 필요해, 짝 등 아까 말한 것처럼 코미디 프로에도 개콘의 두근두근이나 코빅의 썸앤쌈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처럼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연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와서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MC들의 수위 높은 이야기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미되면서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느끼고 관심도 더 많이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음지에서 즐기던 성적 문화의 이야기가 방송이라는 양지에서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처음에 마녀 사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선정적인 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로 들면 마녀 사냥에 나오는 허지웅 씨나 성시경, 곽정은 이런 패널들이 서스럼 없이 더 이야기를 잘 해주어서 매주 화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일단 시청자와 함께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고 또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단순 재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남의 사랑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네,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 영훈 씨가 말씀하셨던 이 술자리나 뭐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던 부분을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해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연애를 콘텐츠로 한 프로그램은 빛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이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씨? 네, 이렇게 아무리 프로그램이 개방적으로 되었어도 너무 선정적이라는 그런 단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요새 이렇게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하도 이슈화되고 시청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들끼리 수위 경쟁을 하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야한 것만 추구하고 선정적으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에서 이제 또 다른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는 사람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거나 조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SNS나 동영상으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는 말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충분히 고심을 하고 또 진정성 있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정성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제작자 입장을 한번 들어본 건데요.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신병률 교수님께 저희가 한번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타겟층을 공략을 하지만서도 어린애들이 19세 이상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고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시간대에 진한 스킨십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 제도 안에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재를 가하죠. 뭐 경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그런 선에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시청률을 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과 그런 제재를 피해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키스 장면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정적인 키스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키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키스면 뭐 초등학생이 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엄마 아빠도 다 뽀뽀하고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뽀뽀 다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라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게 키스가 나오면 안 되고 뭐 상반신이 노출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제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은 이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수위가 높다 낮다는 이 상대적인 문제라서 또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을 열어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어머니와 TV를 볼 때도 이런 선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면 낯뜨겁게 왜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보내주느냐라는 얘기가 이런 걸 보면 기성세대와 저희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마녀사냥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야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민망해서 채널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TV라는 게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민망하고 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이 너무 쉽게 방송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젊은 남녀들의 사랑 얘기를 다룬 건데 당연히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기준에 맞춰서 방송되는 게 아닐까요?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기성세대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얘기를 다루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니까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 아무리 문화적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해도 논란이 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성세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 교수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연애는 예전 기성세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항상 연애는 해오고 있는데 그게 요새 들어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적극적이고 대담해지고 많이 수위도 올라가고 이런 거를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적 표현이 적극적이고 대담해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됐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신장됐다. 개인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의 차원이라든지 표현의 차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교육된 개인, 교육이 잘 된 개인들이 계속 늘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확립된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생각,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다. 우리 사회에. 네,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화를 맞이해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내 의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각자가 생각하는 연애공화국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씨? 네, 저는 연애라는 것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녀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작자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는 이들에게 하여금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연애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젊은 세대가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면서도 바르고 건전한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애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연애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인연이면 그것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연애공화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심리학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대는 노출이 없는 억압의 시대라고 보면 현대 사회는 자신의 감정도 행동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문화가 바뀌었죠. 사람의 감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양식이 쉽게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일종의 신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의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도 바뀌고 있는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공감과 이해로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도 나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요. 네, 교수님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애공화국에 대한 전문가와 또 아나운서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연애 프로그램의 장단점, 그리고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의 연애에 대한 시각 차이까지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애라는 것은 평생 자신을 채워주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진지한 연애와 만남을 통해 평생 자기를 채워줄 좋은 짝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연애 중에 아나운서 문병훈, 김영훈, 송승영, 안수연이었고요. 기획에는 조정원, 이정은, 안신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 팟캐스트